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폭스바겐의 고급형 세단이죠. 아테온인데요. 기존에도 파사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폭스바겐이 나오고자 하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테온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엔진 중에서 190마력의 디젤 엔진이 먼저 들어왔는데요. 디자인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구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과연 그런 아테온이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 모델들은 무난함을 앞세워 왔습니다. 골프나 폴로, 티구안 등이 그렇죠. 분명 차를 잘 만드는 기업이지만 무난함을 강조하다 보니 브랜드 이미지가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폭스바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역할을 하게 될 모델이 바로 아테온입니다. 폭스바겐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할 뿐만 아니라 모델 라인업 내에서 최상급 모델의 역할까지 해냅니다. 유럽에서는 BMW 4 시리즈 그랑쿠페, 아우디 A5 등과 함께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을 정도로 주행 성능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테온의 가장 큰 강점은 디자인에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특징을 바탕으로 멋스럽게 다듬었는데요. 전면부는 가로줄 형태의 그릴과 헤드램프, 주간 주행 등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 덕분에 차체가 넓고 낮아 보이게 해준다는 장점도 같습니다. 4도어 쿠페답게 측면부 루프라인도 부드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도어도 프레임리스 방식을 사용했고요. 전륜 팬더의 가니쉬와 입체적인 로커 패널도 일반적인 세단과는 다른 느낌이죠. 참고로 상위 트림에는 블랙 컬러로 멋을낸 18인치 휠이 장착됩니다. 후면부는 간결함을 강조한 쿠페의 느낌으로 꾸몄는데요. 트렁크 부위에 가로줄이 더해져 범퍼가 더 두터워 보이도록 했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머플러 디자인을 위치시켰는데 실제 배기구는 숨겨져 있는 형태입니다. 아테온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큰 크기를 갖습니다. 존재감이나 공간적인 부분에서 이점이 되겠죠. 인테리어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파사트 GT와 동일합니다. 버튼 배치가 간소화된 스티어링 휠, 송풍구부터 대시보드까지 연결된 가로줄 장식, 고광택 블랙 패널로 덮인 센터페시아 디자인 등이 그렇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화려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변속 시점을 알려주는 시프트 인디게이터도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요. 센터페시아에는 8인치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한글화도 잘 돼 있고 빠른 터치 반응도 좋습니다. 폭스바겐 모델로는 시트 구성이 상당히 훌륭한데요. 앞좌석은 열선과 통풍 기능을 지원하고 운전석에 마사지 기능도 넣었습니다. 넓은 면적의 사이드 볼스터 덕분에 몸도 잘 잡아주고요. 여기에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를 나파 가죽으로 마감했습니다. 뒷좌석 레그룸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하지만 루프라인의 디자인 때문에 헤드룸에서 타협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센터 터널 높이가 높다는 점, 뒷좌석 도어의 디자인 때문에 유리창이 절반 정도까지밖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움이 됩니다. 트렁크는 상당히 넉넉합니다. 반듯한 공간은 물론이고 이렇게 넓게 열리는 리프트게이트 덕분에 화물 수납이 용이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563리터의 크기를 갖고 있으며 뒷좌석을 접으면 1557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잠시 아테온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폭스바겐의 기안급 세단인 만큼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가 가능한 레인 어시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자동 주차 기능까지 있고요. 사각 경고 기능은 시인성이 매우 좋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최상급인 프레스티지 모델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계기판, 스티어링 휠 히팅 기능, 트라이존 공조 장치, 전동 트렁크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11개의 스피커와 700W 출력을 갖는 덴마크의 다인 오디오 시스템이 쓰이고요. 운전자 취향에 맞춰 음향 설정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죠. 사실 아테온의 강점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탄탄한 기본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공인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km에 이를 정도로 연비도 좋은 수준입니다. 아테온이 국내에서 폭스바겐의 이미지를 바꿔놓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경쟁력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아테온 기존 폭스바겐 모델의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몇 가지 구성을 통해서 세련된 또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유행하는 이 블랙 패널을 사용한 것도 눈에 띄고, 네, 어떤 뭐 출력을 보여주는 뭐 이런 정보라든지 뭔가 부가적인 그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테온과 함께 달려볼까요? 임시적으로 주행 모드는 현재 이제 노멀 모드인데, 노멀 모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변속기는 필요에 따라서 D레인지 혹은 S 매뉴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가속력은 190마력짜리 디젤 모델로서는 뭐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고 출력이 2.0L 엔진을 기반으로 190마력을 마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대 토크는 40.8. 어찌 보면 이제 적정 수준에서 고성능을 추구해 나가는 이 타차들과 발맞춤을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상은 물론이고 어떤 가속이라든지 뭐 약간의 속도를 즐기는 차원에서도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테온의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고 출력은 166마력, 최대 토크는 36kgm를 살짝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물려있는 만큼 아무래도 네, 구동 손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토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출력 부분이 조금만 더 나아준다면 네, 만족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차량의 마일리지 자체가 아직 이제 1000km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네, 어느 적정 수준의 길들이기가 끝난다면 이보다는 수마력 정도 향상될 그런 여지를 갖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를 탔을 때 한 가지 이 특징으로 느껴지는 부분, 아무래도 이 핸들링을 꼽고 싶은데요. 실제 폭스바겐이 아테온을 내놓으면서 네, 이 차의 이제 경쟁 모델들, 경쟁 구도에 있는 차들을 프리미엄급의 컴팩트 세단으로 지목을 했었죠. 운동 성능 부분에서도 특히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차를 tas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부분, 특히 감각적인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핸들링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금만 이렇게 꺾는 것만으로도 차가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셰시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 쪽으로 오게 되면 한층 더 예민한
그런 감각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디젤 엔진을 채용한 뭐 고효율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세단, 거기에 가족과 함께 하면서도 가끔은 이 아빠만의 또 세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자 할 때 아테오는 충분한 만족감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놀랐던 부분은 사실 코너링 성능인데요. 뭐 셰시 컨트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댐핑의 압력 조절에 의한 그런 이점들을 볼 수 있고, 네, 당연히 뭐 컴포트에서는 부드럽게, 또한 스포츠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단단해지면서 감각적인 그런 면들을 끌어내게 되는데, 참고로 이 댐핑 컨트롤 단계를 15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부가적인 메리트가 됩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노멀 정도가 딱 좋긴 한데, 네, 취향에 따라서 바꾸실 필요도 있겠죠. 자, 또 하나 이제 놀랐던 부분, 앞서 이제 제가 코너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코너링 성능이 의외로 좋습니다. 핸들링이 좋다는 것은 뭐 셰시를 비롯해서 차체 등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코너링 퍼포먼스, 아무래도 하체 쪽의 세팅, 이런 부분에서 오는 이점도 있겠지만 타이어 자체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에코 시리즈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타이어 패턴을 보더라도 어떤 그 회전 저항만을 줄이기 위한 그런 셋업보다는 일정 부분의 퍼포먼스를 가져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트레드 웨어만 보더라도 한 300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트랙션도 AA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에코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성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능보다 한층 더 월등한 그런 코너링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다만 이제 패턴으로 본다면 겨울철 로면 이제 보다는 여름 혹은 이제 뭐 봄, 여름, 가을이 되겠죠. 이 환경에서 조금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어쨌든 타이어 부분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큰 편인데, 참고로 타이어는 245mm 45 시리즈 18인치를 사용하는데, 네, 조금 이 차에 190마력이라는 엔진 퍼포먼스와 비교해서 본다면 약간은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사실 추천을 드린다면 한 225mm급의 17인치, 여기에 조금 이제 성능이 좋은 타이어를 넣어주게 되면 아테온의 성능이 조금 더 잘 살아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와 같은 타이어 사이즈는 발진 가속 성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아테온의 발진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8초대를 마크하고 있는데, 사실 제조사 발표 수치를 본다면 7.7초 정도가 됩니다. 아마도 이제 17인치를 기반으로 측정했을 때 이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참고로 현재 또 겨울철 노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초기 구동 때, 물론 이 차에는 런치 컨트롤이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화면을 다시 볼까요? 네, 런치 컨트롤이 있다는 메시지가 뜨죠. 하지만 초기 발진을 할 때 살짝 미끌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노면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이런 것들이 억제가 된다면 7초대로 접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타이어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게 되면 그때는 완벽하게 제조사가 발표하는 그 정도 수치를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뭐 타는 즐거움이 상당히 좋은 그런 아테온인데요. 특히 이 스티어링 휠을 쥐고서 차를 통제할 때, 이때의 만족감이 크다는 것이 상당한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승차감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노말 상태에 있을 때는 다른 모델보다는 조금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갖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 컨셉 자체가 순수한 고급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스포티함까지를 지향하는 것이 이 컨셉인데, 그 때문에 약간은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셰시 컨트롤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때문에 이제 컴포트 상태에 놓고서 이제 순수한 이때의 승차감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단단한 느낌은 있지만 일상과 타협할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맞겠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라면
뭐 정말 강하게 이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쇼크가 아니라면 승차감 부분에서 크게 불만을 느끼실 소비자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스포츠 모드로 완벽하게 돌리더라도 그것이 마치 스포츠카처럼 딱딱한 그렇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정 수준의 탄력성을 부여하면서도 단단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조금 단단한 그런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포츠에 놓고도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댐퍼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노멀 모드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상당히 잘 달리는 그런 아테온인데 과연 제동 성능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 테스트 결과 38m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 테스트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는 여기서 이제 1m 정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과거 이제 폭스바겐 일부 모델들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뭐 신뢰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고, 또한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초기에는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있지만 이 민감도 자체는 조금 타이트하게 설정이 된 편입니다. 사실 뭐 최근 나온 폭스바겐 모델들, 뭐 아우디도 그렇지만 이와 같은 셋업을 취하고 있는데, 이 특성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 응답성이 좋게 되면 이제 조금 더 힘을 적게 들이면서 차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리니어한 그런 곡선을 그리게 되면 후반에 힘이 많이 들긴 하지만 조금 더 정밀한 그런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폭스바겐 아테온의 경우는 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또한 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 이 어떤 앞서 이제 승차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차가 달릴 때 이 전해지는 이 느낌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사실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차의 어떤 격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폭스바겐 자체는 사실 대중 브랜드인데 아테온이 전하는 느낌으로 본다면 오히려 특정 부분에서는 전륜구동 기반의 아우디 A4보다 나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A4 같은 경우가 뭐 먼저 데뷔하기도 했지만 전륜구동으로 갔을 때 너무 조금 그 다른 회사들보다 느슨한, 서스펜션에서 이제 약간 느슨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아테온 쪽에서 받는 느낌이 좀 더 다부진 독일차의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그런 유럽차이자 독일차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오히려 아우디 A4보다는 아테온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 구도에 이제 있다고 이렇게 포장이 됐었던 이제 뭐 BMW 뭐 3 시리즈라든지 뭐 4 시리즈 같은 경우가 이제 포함이 될 텐데,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구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성향을 보여준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만 이제 차가 전하는 느낌에서는 이 정도라면 분명히 고급화된 느낌을 적정 수준으로 살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고속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사실 뭐 폭스바겐의 골프를 비롯해서 사실 그 밑에 있는 폴로만 보더라도 상당한 만족감을 키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약간은 여유가 있는 이런 타이어 사이즈도 조금 더 이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를 사용합니다. 이제 예전 모델들 같은 경우가 6단을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7단으로 많이 늘어가는 추세죠. 과거와 달리 이 체결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전해주는 것이 특징인데, 예전 것의 경우는 조금 이제 살짝 울컥거리는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제 현대기아차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럽게 붙는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고 있죠. 다만 그 부분에서 부드럽게 붙이다 보니까 내부에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사실은 내구성 측면에서는 다소 타협을 한 그런 셋업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승차감이라는 부분을 확보하고자 현대차의 엔지니어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면 폭스바겐 예전에는 상당히 기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적정 수준의 부드러움까지를 감안해 놨기 때문에 이 차가 듀얼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그렇게 뭐 타사 대비 크게 아쉬움을 만드는 그런 승차감을 구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뭐 어떤 적정값, 이 성능과 어떤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겠고, 참고로 이제 변속기를 조작할 때 바늘이 상당히 빨리 움직이죠. 네, 바늘이 빨리 움직이는 것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폭스바겐이 원조고 뭐 포르쉐를 비롯해서 여러 브랜드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시각적인 만족감을 상당히 끌어낸다는 점이 좋습니다. 실제로 변속기가 물리는 시간은 약간 늦지만 네, 시각적으로 정말 이게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네, 어떤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폭스바겐 아테온, 일단 디젤 모델이 먼저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레 주행 연비라는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조사가 발표한 그 수치를 압도하는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뭐 여기 수치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시속 80km 정도를 테스트할 때 이때는 리터당 29에서 30km를 전후하는 그 수준까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적어도 뭐 디젤 게이트의 뭐 어떤 그 문제를 만든 그런 장본이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 나오는 이 신차의 어떤 그 연비라는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적어도 상당히 좋은 수준의 그런 연비를 구현한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코스팅 기능이 있는데 쉽게는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놨을 때 이때 중립으로 변속기를 바꿔주면서 연비를 이끌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탄력성, 뭐 당연히 이제 오토스탑을 비롯해서 이런 요소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실용 구간에서 연비를 올렸다는 점은 이 차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아테온의 MVH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우선 소음 측면으로 본다면 정확히 아이들 상태에서 유입되는 소음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겨울에 이제 냉간 시에는 이런 환경들이 이제 자주 노출이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주행이 시작됐을 때는 오토스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소음이 들리지 않고 주행 중에는 그래도 뭐 타협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고, 다만 이제 아이들에서의 소음이 약간 부각되는 편이다. 또한 이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링 상태에서 약간의 진동이 넘어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진동이라는 것이 다른 엔진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더 높다든지 그렇다고 또 월등히 낮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중립적인 수준 이 정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제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간 번쩍거리는 타입이 되다 보면 반사라는 것이 심해지는데 다행히 밝기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은 이제 햇볕이 직접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때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정보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해놓은 것 같고 뭐 취향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무광 타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또한 이제 아쉬움을 꼽자면 이 밑에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조금 오래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테온 고급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 폭스바겐의 목적이 담긴 모델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급화된 느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갖는 만족도가 조금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반면 디스플레이 뭐 계기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할 만하고요. 또한 폭스바겐 모델들을 탔을 때 시트 자체 약간은 단단하지만 그 단단함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해주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이 상당히 편하다는 그런 이점이 잘 살아나기도 합니다. 현재도 저희 팀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거리를 달리고 있었는데 적어도 차에 탔을 때 편안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이런 설정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 버켓 시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체격이 다소 큰 그런 운전자들이 타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수준, 또한 코너링을 하더라도 운전자를 이렇게 지지하는 능력에서도 아쉬움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하게 생겼지만 이 시트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뒷좌석에 탔을 때도 이 만족감이 좋은데 레그룸이 상당히 넉넉한 편이죠. 다만 이제 앞에서 보셨겠지만 키가 180cm를 넘어서게 되면 헤드룸이 약간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170cm 중반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고, 그 밑에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이 레그룸에서 오는 만족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밖에도 이 어떤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화물 공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에서 보셨죠? 상당히 반듯합니다.
이것이 어떤 그 짐을 적재할 때 어떤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약간은 테트리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상당히 깔끔한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 만족감을 높였다는 점, 네, 이 점은 아테온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폭스바겐 아테온 사실 만족스러운 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희 팀 전인도 기자를 비롯해서 뭐 김선훈 기자도 전륜구동 차량으로서는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평을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한계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 자세 제어 장치의 개입이 상당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인도 기자가 제일 많이 칭찬을 했던 부분인데 개입이 됐을 때 급작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뭐 쉽게는 기능을 켜놓고서 주행을 했을 때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런 점들을 이제 메리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떤 그 ESP에 대한 기술의 진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역시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점으로 지적하자면 가격이 살짝 높습니다. 네, 현재 이 최상급 모델의 경우는 5,700만 원대, 이 밑에 이제 하위 트림이 5,200만 원대의 가격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가격대가 되면 고민할 여지가 상당히 많아지죠. 때문에 이것보다는 못해도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400에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어떤 할인이 들어갔을 때, 물론 이거보다 많아진다면 경쟁력은 더 높아지겠죠. 네, 했을 때 아테온의 경쟁력이 큰 폭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오늘 만난 폭스바겐 아테온 상당히 뭐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주행을 해봤는데 특히나 이제 겨울 조건이 되다 보면 차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힘든 조건이 될 수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좋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날씨가 좀 더 좋아졌을 때 정말 드라이빙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한 번 더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차가 이번 폭스바겐 아테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최근 이제 그 수입차 업계의 분위기를 보면 가격 자체가 약간 높게 설정이 되고 할인을 이렇게 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때문에 아테온을 처음 바라볼 때 가격 자체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그런 소비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적정 수준의 할인이 들어갔을 때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점, 네,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수입사 차원에서도 조금 더 좋은 그런 가격을 찾아서 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분위기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되고 있죠. 차량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아테온은 전륜구동 모델로서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조금은 달리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고 싶은데 그렇자니 약간은 연비가 부담이 되는 또는 주행거리가 많은 그런 소비자분들, 혹은 뭐 연비를 절약하면서도 뭐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를 누리고 싶은 그런 소비자분들께 아테온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상당히 잘 달리는 차였죠. 폭스바겐 아테온을 만나봤습니다.